이번에는 오늘자 나온 기사입니다. 22년 5월 25일 날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예요. 불황 온다. 글로벌 자금 지수형 ETF로 발길 하고 나왔습니다. 지수형 ETF 뭐죠?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예요. 패시브 ETF예요. ETF 세계에는 10조 이상 쏟아 부어 하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이처럼 경기 호황에 베팅하는 상품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형 상품으로 유입됐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iSharesco IVV 또 비슷한 성격의 SPY에는 일주일 만에 각각 6조 7,400억 원, 53억 달러, 18억 달러가 몰렸다. IVV 블랙록에서 만들어낸 S&P 500 ETF죠. 그렇죠?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SPY가 있잖아요. 또 뱅가드의 VOO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다 똑같아요. SPY, IVV, VOO 알고 계시죠? S&P 500 패시브 ETF예요.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100 아닙니까? 달러로 투자하는 QQQ. 여기에도 16억 달러가 유입됐다. 16억. 160억, 1600억, 한 2조 정도 되네요. 2조 조금 더 되겠네. 한 2조 정도 되겠습니다. 16억 달러가 유입됐다. 미국 대표 지수형 ETF 3개가 10조 원 이상의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며 자금 순 유입 ETF 1, 2, 4위를 나란히 차지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금시장 역시 이런 불안을 반영한 듯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수록 패시브 ETF에 자금이 몰린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에요. 미국의 퇴직연금 401k 설명드렸죠? 거기에 들어있는 자금의 90% 가까이는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간접 투자, 본인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퇴직연금 401k에 들어가 있어요. 돈을 넣게 되면 그 퇴직연금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 주식시장에 아주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굳건한 이 디딤돌,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자금이 깔려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구조는 80% 이상이 은행에 잠자고 있어요. 미국만 퇴직연금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그 퇴직연금을 넣게 되면 그 퇴직연금을 미국처럼 장기 투자로 해서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 잠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돈이 불어나겠습니까? 이 퇴직 자금이야말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1년만 투자합니까? 연금에 내가 퇴직할 때까지 55세, 60세 또 이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60세 전후까지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러한 자금입니다. 그런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미국의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가 되면 퇴직연금이 10년 이상 오랫동안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이죠. 백만장자가 퇴직자들이 지금 10년 전보다도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잠자고 있는 1조, 2조 정도가 아니라 수백조예요. 각종 연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도 든든한 밑받침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아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5대 은행 중에 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에 프라이빗 고객들의 주식 비중하고 나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점점 많아져요. 여기 보면 맨 위에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고객들의 주식 비중이 40%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럽 부채 위기, 이거는 2011년도 경에 일어났던 겁니다. 유럽 재정 위기.
이때는 벌써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에 50% 넘었죠. 그 다음에 2022년 5월 현재입니다.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가 갈수록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주식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사 나온 거 하나 또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데이트레이더의 대부분은 데이트레이더, 매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타 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트레이더의 대부분은 결국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테리 오딘 교수와 브래드 바버 교수가 대만 타이베이 대학교의 두 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데이트레이더의 82%는 결국 돈을 잃는다. 이들 네 명의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대만 주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한 92만 5천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죠. 92만 5천 명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데이 트레이딩은 잃는 자의 게임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딘 교수와 바버 교수는 지난 90년대에도 메릴 린치의 고객 6만 6,4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실시해 거래가 잦을수록 더 많이 잃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데이 트레이더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를 통해 돈을 벌더라도 수수료 값을 내다 보면 결국 순손실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러분, 수수료 있죠? 매일 사고 팔죠? 그러게 되면 1년 동안 매일 사고 팔면 내가 투자하는 원금의 반 이상이 수수료로 날아가 버려요.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데이 트레이더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룰 수밖에 없는 게임에 중독돼 있다는 것.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기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독돼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 중독이 맨날 도박처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얼마 사고 얼마에 또 팔고 몇 프로 남으면 또 팔아버리고. 이거 중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폴 버렐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실은 데이 트레이더들은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증권사 브로커와 헤지 펀드 매니저뿐이라고 지적했다 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또 하나 보면 테리 오딘 교수 얘기했길래 제가 책에서 또 찾았어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오래전에들 다 읽었기 때문에 쭉 많이들 찾아보고 그럽니다. 또 가끔 또 보기도 해요. 버클리 대학의 행동경제학자예요. 테리 오딘 교수가 대만의 두 교수하고 같이 연구 결과한 것 좀 나왔잖아요. 그 테리 오딘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 책에 보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다. 근데 제가 책을 보고 읽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나와 있고 저기도 나와 있고 아예 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버클리 대학의 행동경제학자인 테리 오딘은 해마다 MBA 과정을 받는 학생들 대상으로 질문을 한다. 해마다 질문을 한대요. 학생들한테. 질문의 내용은 동급생과 비교하여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최소한 50%의 학생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상위 25%에 속한다고 평가하고 25%의 학생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상위 10%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균 이하로 평가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는 없다. 오딘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균 이하로 평가한 여학생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 여학생은 처음에는 상위 25%로 평가하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작년에 접촉사고를 2번 냈고 과속딱지 3번에 결국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한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하위 10%로 평가한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는 유학생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사람들은 본인이 다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한 내용이에요.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의 투자 실력이 평균보다 더 높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고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이루어지기 일수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잘생기지도 매력적이지도 운전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다. 투자 실력 역시 마찬가지다.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정보에 밝은 사람들로 가득 찬 투자 세계에서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지 않는 게 현명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책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꼭 이런 책뿐만 아니에요. 어떤 책이든 또 주식 대가들이 얘기한 것들, 또 대학 교수들이 뭐 인터뷰하거나 리포트 나온 것들, 연구 논문 발표한 것들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멘탈을 가지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